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시젠 아시죠? 시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겠는데, 이건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이 오늘이 2021년 12월 23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46분인데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2,530명이 나왔습니다. 2,530명.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진자죠. 예, 오미크론 환자가 감염자가 246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그 전체 확진자 수를 보면은요, 이게 12월 15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 22일인데 어제죠. 어제인데 15일 날 7,600명을 기록해서 7,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18일 날 6,000명대로 조금 줄었네요. 줄었다가 20날 5,200명으로 줄었다가 그 21일 날 다시 7,400명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6,900명인데 뭐 거의 6,000명대에서 7,000명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좀 이제 외국으로 좀 나가 볼까요? 외국으로 나가 보면 일단 전 세계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약 2억 7,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38만 명. 그리고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200만 명, 미국 내 사망자 수 약 83만 명. 엄청나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 들어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3%가 오미크론 감염자라는 거예요. 오미크론 감염자. 그리고 미국의 국민 중 약 65만 명이 이미 오미크론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으로 또 가보면은요, 영국의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 수,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약 4만 5천 명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거는 그 12월 21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각국 봉쇄 검토, 뉴욕 증시 하락 출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뉴욕 증시가 20일 시각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각국의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했다.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뭐 거의 세계적으로 또 다시 봉쇄 조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일단 네덜란드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봉쇄 조치를. 네덜란드는 이날부터 21일부터 다시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도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뭐 미국은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바이든이 뭐 그랬어요.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은 이날부터 영국에서 독일로 열차나 버스 선박이나 여객기들을 통한 승객 운송을 금지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지난 19일부터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만 지난 17일 2만 1,0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 거기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21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잠깐 보면은요.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했다. 미국 46개 주에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중에 무려 거의 90%입니다. 46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자,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공무원들도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좀 뭐 엄청난 속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확산세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12월 23일 오늘이네요. 오늘 오전 중으로 올라온 기사인데 자, 헤드라인이 빌 게이츠 최악의 팬데믹 벌어질 수도 오미크론 경고음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보면은 뭐 무슨 내용이겠어요? 뭐 뻔하죠? 뻔한데 자, 그래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가 최근 번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지적하며 우리는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팬데믹 중 최악의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덮칠 것이며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의 가까운 지인들도 걸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는 동시에 오미크론에 대해 더 많이 알 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그 확산 속도, 전파력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대신에 치명률이라든가 그런 독성은 좀 약한 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면 팬데믹이 내년에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글쎄요, 종식이 되면 좋은데 이게 과연 종식이 될까요?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인 게 지금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내년 되면은 내년 초만 해도 저는 오미크론을 능가하는 뛰어난 또 다른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겠죠. 자, 이런 와중에 그 시젠에서 또 기사가 좀 하나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좀 반가운 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은 시젠 오미크론 잡아낸다 땡땡땡 연내 진단키트 선보일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잠깐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 자, 여기 시젠이 이달 12월이죠. 오미크론은 물론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까지 가려내는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 이건 물론 RT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PCR 진단키트를 내놓는다. 3일 이상 걸리는 유전자 전장 분석을 하지 않고도 2시간 내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만들기 전에 그 시젠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개발, 요 진단 키트에 대한 개발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개발은 끝났고 일단 거기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한화투자증권에서 올해 2021년도 올해 9월 달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출시된 그 보고서 리포트인데요. 제가 좀 쭉 봤는데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단 업체들의 호황은 끝난 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진단 생활화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진단 업체들의 호황은 끝나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자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오미크론이 과연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변이, 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좀 슬픈 얘기지만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무료 진단 검사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단 검사는 범위를 확대해서 영국의 건강보험공단 이것의 관리를 강화했다. 무증상 감염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검사소, 약국 또는 우편으로 검사 키트를 배송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 그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겠죠.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직접 NH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그 의무화했다. 의무화. 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자,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그 애널리스트 이분의 의견은 이거예요. 그 여기 보면 각각의 질병에 처방되는 치료제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독감과 코로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필수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코로나 치료제의 출시는 진단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단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사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죠? 지금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줄거나 또 백신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 키트 업체한테는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 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진단 수요를 오히려 더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사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글로벌 진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전문업체인 GVR에 따르면 2022년 작년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 기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844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 중 RT, 이거 리얼타임 실시간 얘기하는 거죠. 실시간 PCR로 불리는 분자 진단과 자가 검사 키트로 알려진 신속 항원 항체 진단은 비율이 7대 3으로 각각 591억 달러와 253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21년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 시행과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성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지 않아요. 진단 산업에 대한 전망을. 그 다음에 그 시젠 분석해 놓은 게 좀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건 물론 이제 올해 9월 달에 조금 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온 지가, 여기 보면 이분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91,000원으로 해놨네요. 91,000원. 그래서 이 9월 달 당시에 상승 여력은 42%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91,000원인가요? 아니죠. 예, 아닌데 요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91,000원으로 해놨다는 거. 자, 다음에 그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실적. 시젠이 올해 3분기가 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3,053억이 나왔습니다. 3,053억.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건 이제 전년 동기하고 대비해 보면 6.6%가 좀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는 제가 봐도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86억. 요거는 전년 동기하고 대비해 보면 38.7% 감소한 수치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928억. 요것도 전년하고 비교해, 동기하고 비교해 보면 38.8%. 근데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42%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30%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건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펄을 보면은요, 우리가 퍼도 좀 참고를 해봐야겠죠. 지금 펄을 보면은요,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퍼가 약 5.83배, 오늘 기준으로 5.83배, 약 뭐 6배라고 쳐도 10배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 퍼가 12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6배도 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퍼가.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현재 1,710원인데 이거를 지금 주가가 아까 6만원대 초반이죠. 예, 62,400원 62,400원인데 대략 6만원이라고만 잡아도 얼추 계산하면 EPS의 6배에서 단계에서 주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 시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랑 엮여갖고 마치 무슨 코로나19 테마주처럼 돼갖고 뭐 이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그래서 좀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이게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젠이 언제까지 분자 진단 사업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결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묻어두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코로나랑 엮여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차트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오후 3시 11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2,400원 정도 하고 3% 이상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에 보면은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 이게 이제 5일선이죠. 5일선인데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 뚫었어요. 뚫었다가 단기 고점 형성을 하면서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이 나왔다가 살짝 또 반등 나왔다가 지금 요 몇 거래일 동안 약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깊은 하락은 아니고요. 일단은 좀 하락인데, 일단 그 매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안타깝게 무슨 코로나19 그 확산세와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들쭉날쭉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흐름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끝내고 한 여기다 한 수평선을 다시 걷게요. 다시 지저분하니까 여기쯤에 수평선을 그어 놓고 조정 끝나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 대략 여기 정도 되겠죠. 위치가 그때 되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그러고 나서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 투자가 맞는 주식인데 거듭 강조하지만 코로나랑 엮이는 바람에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뭐랄까 그 가치가 지금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로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단기로 나는 그냥 코로나19 오미크론이나 뭐 앞에 뭐 다른 그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봐갖고 난 일종의 이걸 테마주로 보고 단기 투자하겠다, 매매 관점으로 나는 접근하겠다 그러신 분은 요때쯤 매수를 하셔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코로나 확산세를 잘 지켜보시면서 그거랑 같이 가야 되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그냥 수익 좀 내시고 수익 나면은 그냥 파시고, 나는 장기로 보겠다 그러신 분은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역시 매수 시점은 똑같아요. 들어가셔가지고 장기로 그냥 묻어 두셔라. 너무 코로나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